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128번째 이야기 두 번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론 11-2고 플로티누스의 빛 사상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죠. 우리는 첫 번째까지 얘기를 하면서 세 번째는 지금 빛의 유출과 존재 계열 그랬으니까 빛이 우리는 일자 상태에서 드러난 것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빛이 유출이 되면서 존재의 계열을 만듭니다. 그 만들어지는 것으로부터 지금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유출 또는 발출이라고도 해요. 존재의 계열이라는 얘기는 이게 층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 누스, 누스라는 건 정신, 신적 지성을 얘기하고 세계의 영혼, 푸시케. 우리의 영혼은 여기에 속하죠. 그리고 감각적 세계, 물질 세계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에서의 플로티누스의 이 구조로 보면은 3원 구조, 4원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자, 누스, 푸시케 이런 식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이게 3원 구조고 물질까지 하면 4원 구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에 감각 세계가 들어가면서 5개의 구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자에서 누수가 되면서 신적 지성 정신이 되죠. 그리고 세계 영의 푸시케 영혼이 빛의 크기가 점점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넓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예, 예. 빛이 넓어서 점차적으로 희미해지는 그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물질 세계로 이어지는 유출 과정은 발출 과정은 빛의 점진적 희석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약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에 가까울수록 빛은 순수하고 강렬하다. 여기일수록. 그리고 물질 세계로 갈수록 어둡고 혼탁해져서 존재의 위계와 영적 상승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존재의 위계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신성함이 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는 혼탁함이 크다. 자, 이것을 철학적 비유로 해보면 이래요. 존재는 1단계 일자 정신, 누스죠. 그 다음에 푸시케 세계 영혼, 감각적 세계 물질, 이렇게 해서 5개의 구조로 살펴보면 일자는 순수한 빛 해갖고 빛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정신은 지성의 빛, 가장 순수한 근원으로부터 받은 그 내적인 빛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세계의 영혼, 그래서 희미한 빛, 약화된 빛, 이거는 뭐죠? 만물이에요. 만물 속에 깃들인 거예요. 감각적 세계, 이 감각적 세계는 빛의 희미한 흔적이 있고 물질에는 지금 어둡고 혼탁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림자, 즉 어둠 속에 갇힌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각각의 상징을 보면 일자는 존재의 근원, 신성, 그래서 이걸로 해로 태양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정신은 지성의 빛 해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오기 직전의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데아, 이건 세계의 세계의 정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것을 같이 볼 수도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 존재의 근원은 진리이고, 이건 태양으로서의 이데아를 플라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정신으로 해서 지성의 빛과 진리 이데아로 했을 때 이것은 얘를 우리가 언어화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존재의 근원 신성함 이것을 진리 이데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의 영혼 푸시케 같은 경우에는 생명, 운동, 영혼에서 약한 빛이죠. 감각적 세계는 불완전한 정신, 그 다음 물질은 감각과 혼탁의 결핍이 이루어진 거죠. 자, 플로티누스 철학에서 누스, 신적 지성은, 정신이라는 것은 그의 형이사학 체계의 핵심 요소 중 얘가 하나예요. 왜냐면 진리 이데아의 형태로 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성 또는 신적 이성을 의미하는데 얘는 단순한 인간의 사고 능력을 넘어선 우주의 질서와 형상을 담고 있는 신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아니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증득해야 할 수 있다. 증득. 증득, 투득, 줄탁 동시에 그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회심이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지. 자, 플로티누스의 네 세계를 사원 구조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플로티누스는 세계의 사원 구조를 어떻게 보냐면은 일자 누스 정신인 신성한 정신이죠. 그래서 영혼 물질 세계.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세계의 구조를 원래는 이렇게 세계로 보는데 물질 세계의 그 이후로 넘어오는 게 이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같이 쳐다보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는 위에서 뭐를 넣었었죠? 감각 세계를 넣었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자 누스 정신 요거는 여기에 대한 것으로 보고 감각적 세계, 그 다음에 물질적 세계 이렇게 해갖고 같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1단계 1자 모든 존재의 궁극적 근원이죠. 완전하고 단순하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초월적 존재. 그래서 이거는 지어지선의 상태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한 선입니다. 완전성, 절대적 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스 정신은 일자에서 유출된 첫 번째 존재예요. 그러니까 거의 동치값을 갖죠. 그래서 신적 지성으로, 그러니까 신적 지성은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뭐로 알 수 있다? 증득됐을 때 알 수 있다. 증득, 투득, 그 다음에 뭐죠? 줄탁 동시에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들이 내재합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를 진리라고 했는데 그 진리의 작은 것들, 이게 뭐죠? 속성이잖아요, 속성. 속성. 그것을 우리는 형상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우주의 질서와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의 영혼, 이 세계의 모든 영혼들이 인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누스에서 여기에서 유출된 존재, 물질 세계를 형성하고 생명을 부여합니다. 인간의 영혼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부여하죠. 이 세계의 영혼으로 하여금 뭐요? 얘네들의 같이 연관이 되면서 하나의 생명체가 탄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으면 뭐죠? 영혼이 없는 건 로봇이에요, 로봇. 그래서 감각적 세계에 흘러나온 빛이 크게 약하죠. 불완전한 형상과 변화로 나타나는 현실의 세계를 감각적 세계라 해요. 그래서 이곳의 아름다움과 질서는 정신이 빛이 희미하게 된 반사된 흔적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서 세계의 감각적 세계, 물질 세계에서 세계의 영혼, 이거를 합치면 뭐예요? 이거 인간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감각적 세계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세계의 영혼, 이것도 세계의 영혼인데 이걸 지성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지금 AI나 ASI라고 해서 집어넣는 인위적인 영혼을 집어넣어요. 인위적 영혼. 그러고 나서 물질 세계와 연관이 되는 게 이게 로봇 아니겠어요? 로봇? 이게. 그래서 물질 세계는 존재의 완전한 근원이 아니라 상위 차원의 정신과 영혼의 빛과 질서를 반영하는 하위적 영역을 우리는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누스해서 신적 이성인데요. 신적 이성, 이게 정신의 철학적 의미. 아까 이데아의 집합체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상, 각각의 내재된 형상들이 모두 모이는 것들을 큰 형상으로 되죠. 그 얘기는 뭐죠? 선들이 집합이 돼서 가장 큰 선을 만드는 게 지어지선이죠. 그러한 형태의 이데아의 집합체.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들이 누스 안에 존재하며 누스는 이데아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합니다. 누스는 이 정신은 이데아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직관적이라는 표현이 글쎄요. 저는 직관적이라는 말이 자꾸 오해 소지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증득, 투득, 그 다음에 이게 줄탁 동시의 순간으로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존재의 질서와 형식, 이러한 신적 이성은 존재자들의 질서와 형식을 결정하며 세계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누스는 질서와 형식을 결정하면 세계의 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하나의 룰이 있는 거예요. 룰, 규칙. 이거 누가 만들어요? 이게 질서잖아요. 얘가 만든다는 거. 일자에 대한 직관적 인식, 그래서 누수는 일자를 생각하지 않고 직관함, 이 직관적 인식, 이거 지금까지 직관적 인식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증득적 인식, 증득적 인식. 그래서 일자를 생각하지 않고 직관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터득함이에요, 터득함. 이게 얻어짐, 이렇게 나와요, 얻어짐. 이게 터득됐다는 거는 내가 받았다는 건데, 그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증득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자의 완전함을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뭐죠? 증득하는 존재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기인식적 존재, 누스는 자기인식을 하며, 이 인식은 곧 존재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게 뭐냐면 성찰이에요, 성찰. 성찰의 결과가 우리는 동양에서는 경의 성찰을 하기 위한 경의 자세를 통해서 성찰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죠? 성이에요, 정성 성찰. 이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누수의 관계, 플로티스는 인간의 영혼이 누수를 향해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영혼의 우리의 정신에 있는 것들이 이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탐구와 내적 수련을 통해 인간은 물질 세계를 초월하여 누스의 세계에 도달하고 궁극적으로 일자와 합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깨달음을 지향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누스는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 존재의 원형과 질서를 담고 있는 신적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으로 인해서 신적 실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를 통해 존재의 유출과 회귀, 모든 것이 일자에서 나와 다시 일자로 돌아가는 윤회적 철학적 여정을 설명합니다. 플로티누스는 자기가 증득한 형태의 것을 가지고서 지금 언어로 자기 것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거는 마치 플라톤이 모든 사람한테 이데아와 동물론을 해서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러한 언어적 표현들이나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이나 저는 모두 같은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우리가 못 알아듣는 우리의 문제지 이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갖고 신비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감각적 세계. 감각적 세계는 일자, 중심, 영혼으로 이어진 빛의 유출이 이게 뭐예요? 가장 약해진 자리, 이때까지는 무엇이 있다? 빛이 존재한다, 이 얘기지. 그래서 형상과 질서가 희미하게 드러나는 현실적 세계입니다.
이 형상과 질서가 희미하게 드러난다는 얘기는 뭐죠? 이치의 이치. 이치가 희미하게 드러나는 현실적 세계이다. 이 세계의 사물들은 고정된 본질을 갖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 생성, 소멸을 반복한다. 이렇게 돼요. 그 영혼이 존재를 관조하도록 이끄는 미약한 빛의 단서를 제공한다. 영혼이 존재를 관조하도록 이끄는 미약한 빛의 단서. 이건 뭐죠? 깨달음의 그 순간을 제공한다. 누가요? 감각적 세계에서는 이게. 따라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감각적인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 그 빛의 흔적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석가모니하고 모든 종교에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성인이 될 수 있다. 너는 석가모니가 될 수 있다. 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의 기본형이 그거이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과정적 존재고 그 사람들은 뭐죠? 그 사람들은 과정적 존재를 이탈을 해서 완성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일반적인 삶은 뭐예요? 완성을 추구하려는 과정적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동시에 물질적 요소가 빛을 가리고 왜곡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여요. 물질적 요소가 빛을 가리고 왜곡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가 아까 욕심, 탐욕, 뭐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큰 혼탁과 어둠이 함께 존재한다. 따라서 감각적 세계는 빛의 장애과 물질의 어둠이 공존하는 중간적 혼합적 영역이다.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의 이 분의 얘기는 유기적 관계의 이론론적 세계를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본 세계는 이원론적 세상이 아니거든요. 물질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며 상위 차원의 영혼과 정신의 영향 아래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물질은 영혼과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빛과 질서를 받아 존재하며 빛과 질서를 받아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조화를 이룩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빛과 질서를 받아 존재한다. 어디에요? 공동체에 이것을 지향하는 게 뭐예요? 정의사회 구현입니다. 이로써 사물과 자연, 인간 세계가 형성된다. 이로써 이러한 세계가 형성된다는 건 뭐죠? 그건 조화로운 세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화로운 세상이 형성이 됩니다. 플로티누스는 이러한 물질 세계를 단순히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위 차원의 존재를 반영하는 그림자 또는 반영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세계를 무슨 세상이라고 그래요? 이상사회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대동사회, 그 다음에 불국토, 용화세계, 뭐 소국가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지상에 하늘나라를 세우는 거지. 그래서 빛의 강도가 낮기 때문에 완전성을 갖지 못하며 변화와 유연성을 내포한 영역으로 여겨진다. 이게 뭐죠? 결국 이게 신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성을 갖지 못했으니까 완전성을 뭐를 하죠? 지향하는 존재입니다. 자, 영적 상승과 빛의 회귀. 플로티누스는 인간의 영혼이 물질의 어둠을 벗고 빛의 근원인 일자로 회귀. 이 회귀한다는 얘기는 감리교 회심, 깨달음, 천인합일, 인내천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내면의 정화, 지성의 개발, 신적 아름다움에 대한 증득적 인식을 통해 직관적 인식이 아니라 증득적 인식이에요. 증득적이라는 깨달음, 투득 이거예요. 깨달음의 인식을 통해 정견이 이루어지며 이거는 지혜의 발현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은 그 여정의 지도이자 목적이 됩니다. 이 빛은 어디로? 이 세상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조화로움을 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덕일치 지행합일. 개인적으로는 공동체에 있어서는 뭐죠? 자리이타적 삶을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 그래서 빛은 플로티누스 철학에서 단순한 시각적 요소가 아니라 존재론적, 미학적, 신비주의적 상징으로 작용하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 방향성, 어디죠? 이상적인 조화의 달성과 연결된다. 이 사상은 이후 아우구스티누스, 위디오니시우스, 수피즘 등 다양한 신비주의 전통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왜 그러면 깨달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음. 자, 플로티누스가 쓴 책이 엔네아데스예요. 엔네아데스에서 빛의 개념을 보면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스의 빛은 단순한 시각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근원, 영혼의 상승, 그리고 신적 아름다움의 드러남을 상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자, 결국은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스에서의 빛은 우리가 깨달은 상태를 오늘 상구보리죠. 예, 상구보리 후, 이게 하화 중생을 하는 거. 하화 중생을 이룩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내용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그는 빛을 통해 일자에서 시작되는 존재의 유출과 회귀 과정을 설명하며 이 사람은 뭐죠? 일자에서의 유출과 회귀 과정, 거기에 우리의 과정, 유출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철학적, 미학적, 신비주의적 사유를 통합한다. 이렇게. 그래서 플로티누스의 엔네아데스는 그의 철학 사상을 집대성한 작품, 신플라톤주의의 핵심 텍스트. 그래서 이 책은 플로티누스의 제자 포르피리우스가 그의 논문 54편을 정리하여 엮은 것이 이 책이에요. 제목 엔네아데스는 9개씩 묶은 것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엔네아데스는 9개씩 묶은 것들. 그러니까 54편이니까 나누기 9하면 뭐예요? 6, 9, 54였고 6개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엔네아데스의 구성과 의미는 총 6권으로 구성, 각 권은 9편의 논문을 담고 있고 전체 54편. 엔네아데스의 복수형으로 9을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 포르피리오스는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철학적 체계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철학적 핵심 주제는 각 권은 플로티누스의 세 원리, 일자, 누스, 영혼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1권에서부터 3권은 윤리와 인간의 영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인간의 삶, 덕, 영혼의 정화 등의 실천적 철학 등이 담겨있고, 4에서 5권은 영혼과 지성, 누스의 개념이죠. 그래서 세계의 영혼, 인간 영혼, 이데아와 지성의 관계를 다뤘고, 제6권째는 일자예요. 그래서 존재의 궁극적 원리로서의 일자에 대한 논의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1권에서부터 6권까지 들어간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뭐죠? 이렇게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에서부터 신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신학에 가까워요? 아니요. 철학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 그 다음 볼까요? 엔네아데스의 철학적 의의를 봅시다. 엔네아데스의 철학적 의의를 보면 존재의 유출과 회귀 그랬어요. 모든 존재는 일자로부터 유출되었죠. 그래서 다시 일자로 회귀되는 여정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거기에서 다시 회귀가 돼서 나오지 않으면은 윤회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서 뭐냐면은 회귀, 다시 일자로 돌아가는 여정을 가집니다. 회귀를 합니다. 회귀돼서 그 회귀가 되면 다시 얘가 일자로 가죠. 그러면 일자로부터 또 유출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불교에 있어서 윤회가 아니라 이게 예, 저는 같지 않는가 이렇게 봐요. 정승적 상승과 합일. 인간은 철학적 수련을 통해 물질을 초월하고 누수를 거쳐 일자와 합일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뭐죠? 천인합일이잖아요. 천인합일. 네. 이게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래서 플라톤 사상의 계승과 발전은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계승하면서도 더 정교한 형상학적 구조를 제시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증득한 사람이에요. 이게 누가 어딨어?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은 증득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동물론하고 이데아를 비유를 했는데, 플로티누스는 세월이 지나니까 자기가 좀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써 내려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신비주의라는 단어를 얻게 되잖아요. 엔네아데스는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라 존재와 삶의 궁극적임을 탐구하는 영적 여정의 안내서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엔네아데스에서의 빛이 철학적 의미, 일자에서의 유출이 빛의 근원이죠. 플로티누스는 일자를 태양에 비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들을 빛의 유출로 설명한다. 자, 태양의 비유, 이건 누구하고 똑같아요? 플라톤하고도 똑같잖아요. 플라톤은 이데아를 뭐예요? 태양에 비유했죠? 이 태양, 모든 거에 있어서의 근원, 이렇게. 일자는 형상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 이전의 것으로 모든 존재의 원천이며 빛처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힘이다. 이 유추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빛이 태양에서 흘러나오도 필연적이고 자발적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두 번째, 누스와 정신의 빛, 누스, 신적 이성이죠. 그래서 일자에서 유출된 첫 번째 존재는 누스, 지성, 정신이래요. 이는 빛의 반사처럼 일자의 아름다움과 질서를 인식을 합니다. 왜? 바로 그 밑에 단계니까 다이렉트로 넘나드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누스는 이데아의 세계로 지성적 아름다움과 진리의 빛이 머무는 영역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있는 곳. 그래서 영혼이 상승되고 빛을 향한 회귀, 영혼의 상승, 이거는 빛을 향한 회귀예요. 예, 왜 그러냐면 일자가 아닌 모습, 일자에서부터 나온 우리들은 다시 어디를 향한다고 그랬어요? 일자를 향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감각의 세계에서 아름다움을 인식할 때 빛을 통해 일자를 회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식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영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상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상승 운동, 이 영혼의 본래 자리가 어디죠? 일자였잖아요. 그래서 플로티누스는 이를 빛을 향한 영혼의 여정, 이거로 얘기하고 철학적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아름다움과 빛의 일치. 엔네아데스 1권의 6편에서는 아름다움에 관하여의 아름다움은 곧 선이며 선은 빛처럼 존재를 밝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각적 아름다움은 이데아의 흔적이며 빛은 그 흔적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인데, 이데아의 흔적이니까 이건 뭐죠? 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빛의 위기적 구조, 일자, 순수한 빛, 누스, 지성의 빛, 표식의 희미한 빛, 물질, 그림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일자의 상징은 뭐죠? 존재의 근원이고 신성이 없고, 누스는 진리, 이데아인데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무구, 이 태극입니다. 이렇게. 이게 무극이 태극입니다. 부식해 희미한 불빛, 생명, 영원. 그 다음 물질은 감각, 혼탁으로 빚어진 것이다. 그리고 철학적 메시지. 플로티누스에게 빛은 단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 영혼의 방향성, 신적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엔네아데스 전체를 관통하는 이 빛의 개념은 인간이 어떻게 감각을 넘어,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성적 세계로 상승하고, 이 얘기는 뭐죠? 형이상학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일자와 합일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때 일자와의 합의를 헤노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우리는 동양적으로 얘기하면 천인합일, 인내천, 그 다음에 증득, 깨달음의 순간, 귤탁동시에 순간, 그럼 투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뭐죠? 플로티누스의 빛에 대한 이론입니다. 자, 오늘은 플로티누스의 빛에 관한 이론 두 번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깨달음이나 이게 실제적으로 증득의 개념으로 들어서는 이야기로 많이 나오는 분들이 우리가 흐름상으로 보면은 플로티누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 서양에서는 이 두 사람의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플라톤 역시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글이 너무 없고, 플라톤은 이게 너무 비유적이었는데 그것을 오해의 소지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원론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이 세상은 이론론으로 봐야 제대로 된다. 왜? 우리는 신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면 안 돼요. 신체와 정신이 분리가 되면 정신병자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신과 신체가 일체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자기의 본 모습을 많이 보존하고 지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